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해서 이게 번아웃이. BTS 이분들의 저는 뭐 그냥 곁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멀리 떨어져서 봤지만 네.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실 거예요. 아 근데 최근에 참 네. 이거 영상 좀 보여드려야겠다. BTS가 네네.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그 뭐 회식 영상을 찍었는데 약간 눈물까지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방향성을 잃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뭐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좀 힘드니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정말 세계에서 톱에 가 있는 친구들이고 지금 정말 정상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무망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활동이 사실 괴롭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이 너무 그거를 미워하실까 봐. 사실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여기 각자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논현동에서 그렇게 조그만 짓 살다가 이렇게 백악관까지 가고 그냥 저는 하나예요. 전 예투컴 가사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제 원하는 전부예요. 아 남입니까? 나도 울 것 같잖아. 여기까지만 볼게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였냐면 사실은 이제 개인 활동을 처음으로 각자 시작을 하겠다는 BTS는 그동안 개인 활동을 안 했거든요. CF를 찍어도 섭외가 와도 7명이 다 같이 찍어야만 합니다라는 게 룰이었고 이제 개인 활동을 해야 돼. 물론 이제 군입대 문제도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뭔가 전환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뭐 좀 제가 이제 주체가 없이 외람되게 주제도 넘어서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BTS를 위한 조언. 제가 감히. 이거는 좀 주제 넘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BTS와 같은 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BTS 이 영상을 보면서 또 공감하신 분들도 또 많을 거고. 예. 저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이 그 눈 떠보니 선진국. 한빛미디어 박태웅 소장님. 네. 정말 그 책에서 잊을 수 없는 문장이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선진국이라고 네이밍을 이제 이름을 붙여버렸잖아요. 예. 무슨 뜻이냐? 네. 길이 없다는 뜻이다. 더 갈 곳이요? 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라는 저 지점까지 가는 길이 있는 거고 그렇죠. 빨리 가면 되는 거고 네. 선진국이라는 건 이제 내 앞에는 길이 없다는 뜻이다. 남들이 따라오는 내가 만들어준 길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막막하겠죠. 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정확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아티스트가 되든 네. 최고의 전문가가 되든 네. 이런 반열에 올라가면 불행해지기가 되게 쉬워져요. 최고를 이루었을 때. 네,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네, 외로운 건 사실 내 주위에 네.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일 외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전문가, 뭐 최고의 전문가가 됐다. 네. 일반적인 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정의는 최고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전문가의 심리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해놓은 아주 괜찮은 결과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예요. 초임 기자 시절 때, 네. 이제 신출내기 네. 혹은 햇병아리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기사 쓰시면서 이런 적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네. 와, 진짜 나 퓰리처상 근접했어, 막 이런 느낌.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을 때, 그 기사 특종을 썼어요. 했을 때, 막 진짜, 그죠. 예. 더 이상 그런 건 없죠. 그렇죠. 또 다음 그쵸. 게 생각나죠. 네. 그리고 그때보다 훨씬 더 기사를 잘 쓰시지만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쓴 기사지만 이제는 그런 기사에 그렇게까지 즐거워하지 못하죠. 만족감이 떨어지죠. 네.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치는 더 높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건 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불행의 가치가 가요. 오죽하면 예. 프로의식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 맞는 말인데 되게 서글픈 말이죠. 예전에 어떤 그 야구 전문가 한 분이 네. 프로가 뭐냐? 자기가 해놓은 꽤 괜찮은 플레이에도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멋있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죠. 그 자기한테 화를 내야 되잖아요.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막막하고 예.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그런 반열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길까지 내가 닦아야 돼. 너무너무 힘들죠. 네. 일단 전문가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져, 즉 불행해지기 쉬우니 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은 네. 전문가가 되지 말자.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전문가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아예 전문가가 되지 네. 말자라는 거 아니면 다른 아예 되지 말자. 내 분야에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려갈 걸 왜 올라가? 등산. 예. 그래 누워 있는. 예. 그러면 이제 항상 등산 좋아하는 네. 친구가 그러죠. 배고플 건데 왜 먹니? 음. 다 이런 얘기들이죠. 예. 불행할 건데 왜 전문가 돼?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있다면 아주 부담 없이 다른 데서 초보자가 돼야 되죠. 예. 네, 네. 왜냐하면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특혜가 있어요. 초보자가 가질 수 있는 특혜요? 엄청난 특혜가 있어요. 뭘까요? 엄청난 성장감. 성장감이 빨리 와. 아무것도 못 하다가 예. 하나만 해도 나는 오우씨 막 이러면서. 예. 왜 골프부터 붓글씨까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 맨날 자기한테 감탄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다가 어느 반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안 늘고, 그다음에 그래도 꿋꿋이 더 해서 늘고, 또 안 느는 정책이 있다가 꿋꿋이 또 한 번 해서 더 치고 올라가고, 이 각고의 노력 끝에 BTS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죠. 우리도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그렇게 다들 가고 있고요. 뭐 사실 BTS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은 없죠. 그렇죠. 최정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데가 필요하다고요. 아. 우리는 올라가면 내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때가 필요한 거죠. 올라가면 지켜야 될 것 같고 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 이건 그대로 일단 놔두고, 네. 일단 놔두고.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도 야구를 한번 해봤죠. 야구를 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즐거워했죠, 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서 쭉 노력하고 헌신하고 정말 땀 흘려가면서 뭔가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이게 만족감이 이제 예전만큼 나오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성장감을 느낄 수 있는 내 일이 아닌 다른 게 필요해요. 일이 아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삶의 같은 경우는 그게 문화, 예술, 취미, 레저 그리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공부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예.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거라기보다 지금 저기서 손가락질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쪽에서. 당신이라고 막 이러면서요. 방금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이대호 편집장님 당신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아니라 일만 많이 해서 번아웃이다. 그러니까 행복감이 올 데가 없으니까, 만족감이 올 데가 없으니까. 그 심리학자인 제가 작년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거든요. 한 두 달. 그러니까 그냥 25,000원어치 그냥 아주 간단한. 북글 세트 사서. 사고. 거의 뭐 초등학생들 그 실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그냥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값싼 걸 사고 이제 그 종이랑 해가지고 써봤어요. 2달 동안. 그런데 나름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연구실에 그 아주 친한 동료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뭐해 김 교수 해가지고 붓글씨요 붓글씨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넌 코 비는 거 외에는 손가락을 쓰지 마라. 진짜 친한 교수님이거든요. 사석에서 형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근데 집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못 썼나 봐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못 쓴 거예요. 교수님도 약간 좀 악필이신가요? 전 진짜 진짜로 똥손. 똥손. 그냥 진짜 양쪽 직장과 가정에서 모두 그 얘기 들었으니 확실한 거죠. 근데 잠깐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이 쓴 것과 제가 쓴 걸 비교하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근데 저는 2달을 썼으니까 2달 전에 저와 저를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확 높아지는. 2달 딱 썼는데 추사 김정일 선생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를 통해서 나의 성취감, 성장할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요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일이 아닌 다른 분야여야 될까요? 내일에선 그 성장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 기울기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내가 내일에서 지금 제일 전문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BTS 분들이 개인 활동하면서 한 분은 축구를 하고 다른 한 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해본다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분들이 얘기를 각자 나오면서 야, 내가 임마 좀 있으면 월드컵 나갈 것 같아 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전시회가 뭔지를 보여주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되게 재밌는 게 네. 아침에 부부싸움 무지하게 세게 하고 네. 직장에 출근하면 첫 번째로 만나는 부하 직원한테 왠지 쌀쌀맞게 굴거나 기분 안 좋아서. 예. 그렇게 전염시키는 일 많죠. 네, 그럴 수 우리 있죠. 인간이 그렇죠. 네. 인간이. 그게 무슨 얘기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염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느끼는 이 어려운 혼란감이 예. 일이 아닌 곳에서 느끼는 행복감으로 전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 전염.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계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열등한 동물일수록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일 여기 안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주 미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미묘하다는 게 오히려 A라는 장소에 서서 있었던 기쁨, 슬픔 이런 게 네. B라는 장소에 가도 자꾸 전염이 돼요. 무관한 일인데도. 네. 그러니까 아침에 대판 부부싸움한 부장님을 직장에 출근한 다음에 내가 첫 번째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일도 전염되고 좋은 일도 전염됩니다. 지금 이분들의 일에서 활동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막막함도 느끼시고 네. 답답함도 느끼시잖아요. 그럼 딴 데서 갖고서 전염시켜야죠. 딴 데서 좋은 경험을. 이제 다른 그 거에서. 어떤 막 창작의 고통이 있다면 약간 다른 분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 또 다시 본업으로 가져오는 네. 그거를 신기하게 이렇게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아미 분들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번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출발도 같이 이제 응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간혹 보면 연예인들이 뭐 미술을 한다라거나 뭐 음악을 했던 사람이 미술을 한다라거나 뭐 배우를 했던 사람들이 뭐 다른 스포츠에 도전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좀 좋은 거죠. 단 하나 중요한 건 네. 겸허, 겸손. 겸손해야 된다. 전염되니까 예. 내가 누렸던 영광이 내가 새롭게 하는 취미나 레저나 이런 데서도 그 영광과 명성이 유지되면 안 되죠. 겸손. 예를 들어서 네. 같이 뭐 조기 축구하러 나갔는데 나 누구야? 나 뭐 연예인이야? 네. 뭐 미술학원 가서 나 누구야? 이게 아니라 저 가끔 그런 분들 보거든요. 한 장르에서 굉장히 한 반열에 올랐던 분이 네. 우리 눈으로 보면 사실 다른 데서 그걸 시작하셨을 때 그냥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실제로 전 2달 썼는데 추사 김정현 선생님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저 혼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밖에서도 그런 대접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최고의 간열에 혹은 상당한 반열에 올랐으니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도 그 정도의 대접을 받고 싶다. 나 누군지 몰라? 이거. 그걸 누리려고 하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짜증스러워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던 분들이 갑자기 미술을 했는데 그 미술에서 네. 갑자기 자기가 음악에서 쌓았던 명성만큼의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네. 무의심승차하는 것 같고 뻔뻔스러운 것 같고 기만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가야 되는 게 겸손히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도 초보자로 같이 가야 돼요. 마음도. 기술만 초보자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우리 BTS 이분들의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저는 뭐 그냥 곁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봤지만 네. 이분들은 그 겸손을 가지고 가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겸손을 팬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걸 말리지 않고 같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BTS가 또 겸손하고 진솔하고 다른 뭐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막 이러지 않고 그래서 뭐 해외에서 뭐 어떤 시상식 있거나 뭐 뒤풀이하거나 누가 어디 대저택으로 초대를 하고 이럴 때도 거의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BTS 멤버들의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이 개인 활동은 거의 다 아마 음악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